수급의 공수교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 그동안 방어 역할을 해줬던 개인이 오늘은 좀 주춤하고요. 이 방어를 기관이 해주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지금은 플러스권인데 수급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외국인은 지루하게 팔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체적인 수급 상황 봐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해서 외국인의 그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전일 그 파월 의장이 그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이런 투심이 조금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달에 기준금리를 50bp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면서 이런 그 위험자산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투심이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 삼성 SDS와 셀트리온 그룹의 블락티 물량도 수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외국인 수급 쪽에서 왜곡되는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현물 시장에서의 그 외국인의 행방보다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서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매도로 일관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도 많이 줄어 있는 거죠? 코스피가 한 3조 4천도 채 안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시장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조금 늘어나지 않은 상황, 즉, 그 시장에 대한 그 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코스피 어떤 쪽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은 기관의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매수,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 오늘 기관 쪽에서 하는데 어떤 종목 사는지 보시죠.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52억 정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삼성전자, 기아, SK하이닉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 SDI, LG화학, 한국항공우주가 또 그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사는 종목 특징 잡아주시죠. 오늘 기관 같은 경우는 경기민감 대형주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완성차 섹터에서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기관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이제 완성차 업체, 특히 현대차에 대한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자동차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의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요? 코스닥에서도 기관의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기관 매수 규모는 187억 원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안랩입니다. 오늘 안랩이 눈에 띄는 게요. 양시장을 합해서 거래가 많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 좀 전까지만 해도 1위였는데 그 사이에 지금 안랩이 3위 기록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매지온에 이어서 세 번째로 안랩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천억 정도 거래 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SM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YG엔터, LX세미콘 순으로 이어지는데 매수 금액이 10억을 안 넘습니다.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관 같은 경우 일부 섹터의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코스닥 시장이 어떤 그 V자 반등이 나타나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약간은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홍보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엔터 업종에 대해서 매수하고 있는 것이 기관 수급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SN 같은 경우 그 같은 맥락으로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를 산다. 그러면은 오늘의 수급 관심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죠? 오늘은 제노코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노코 같은 경우는 그 방산 부문과
그 위성통신 그리고 우주사업 쪽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과 영업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단순히 어떤 국내 업체 그리고 정부 산하 구조에서의 그 방산업체라는 곳에서 벗어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 부분 사업의 성과를 볼 수 있는 원년이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최근에 방산업체들의 어떤 해외 수출 그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이런 방산업체에 대한 그 센티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밸류에이션도 확장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노코 같은 경우는 그 작년부터 계속해서 유지해왔었던 해외 쪽의 사업 성과가 올해 같은 경우 그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방산 사업뿐만 아니라 우주와 항공 쪽에서의 어떤 핵심 기술을 다량 보유하고 이에 따른 특허도 갖게 되면서 어떤 그 우주 산업의 핵심 기술 플랫폼 업체로 거듭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높은 성장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 우주 항공 섹터 신고가 종목도 많이 나오고요. 관심이 뜨거운데 덜 오른 종목, 이 숨겨진 방산 그리고 우주 항공 테마가 아닐까 합니다. 제노코 지금 고점 대비로는 그래도 좀 많이 밀려 내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주가는 한 3% 정도 오르는데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그렇습니다. 제노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작년에 그 200% 부상 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부상형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원년이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매수하셔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노코입니다. 방산주, 우주항공 섹터, 덜 오른 종목은 뭐가 있을까? 하나쯤 담아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시죠? 제노코는 어떠십니까? 지금 한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27,25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5,000원 정도까지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상당히 좀 업사이드도 있고 또 그동안에 주가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접근 가능하다라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손절 라인은 22,000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수급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